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통신서비스 네트워크 장비 담당 김홍식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통신서비스 네트워크 장비 연초부터 좀 이슈가 좀 많은데, 예, 저희가 통신서비스 쪽은 제가 이제 토픽 바꾸고, 그 다음에 올해 전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장비 쪽은 되게 궁금해 하시는 최근에 이제 수주 소식하고 C-밴드의 전반적인 투자 전략,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시장에서 많이 질문하고 계시는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업체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 말씀드렸던 게 통신 서비스는 결국 이제 5G 보급률 자체가 되게 중요할 거다. 올해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조만간 이제 2월 초에 통신사들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자체는 5G 보급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많이 상향할 걸로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 하나금융투자에서 5G 보급률을 올해 37%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동전화 매출액을 대략적으로 4에서 5% 정도 성장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LG플러스의 경우에는 5G 보급률 40%에 이동전화 매출액 성장 6%까지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매출액, 그러니까 탑라인에 대한 성장 자체를 올해는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올해 영업이익 18%에서 2% 정도 성장은 무난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특히 통신 부분 자체만 보면 작년까지는 확연하게 좋아지지 않아서 저희가 5G 말고는 볼 게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올해는 이제 통신 서비스 측면에서 내부에서 이제 되게 핵심적으로 저희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신 부분 자체가 사실 유의미한 성장을 하는, 오랜만에 성장을 하는 첫 해가 되지 않을까 봐서 사실은 이제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빅사이클 도래 가능성을 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SK텔레콤 2,300억, KT 1,500억, LG플러스 1,800억. 근데 이제 저희가 순익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저희 리포트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28기가일제 손상처손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이 손상처손이 3사 합산으로 풀리 다 반영된다 가정하면 일단 4분기에만 6천억에 대한 손상처손이 반영이 됩니다. 그럼 업체별로 2천억이잖아요. 아마 대다수의 업체들이 적자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은 통신사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보게 되면 매출액이 증가하는 유의미한 성장은 아마 4분기부터 보여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닝 시즌에 진입할 거로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통신 서비스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결국 이제 통신사의 주가 트리거는 결국 항상 20년 동안 변함이 없는 게 결국 알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알프라는 게 인당 통신요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당 매출액, 인당 요금, 아니면 가입자당 매출액, 이렇게 표현을 저희가 하는데, 올해는 연평균 보게 되면 저희가 5% 정도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LTE 이후에 진짜 오랜만에 알프 성장을 하는 첫 해가 됩니다. 저희가 과거에 보면 사례로 판단했을 때도 알프 올라갔을 때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해외 통신사도 주가 안 올라간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통신주가 올라가는 원년이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겨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LG플러스 먼저, 그 다음에 KT, SKT까지, 특히 SKT는 최근에 좀 노이즈가 있어서 저희가 강추는 못 드리겠지만 U 플러스 정도는 너무 과도하게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통신 서비스나 장비 쪽 다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결국 이 5G 급행차선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연말에 이 5G 급행차선이 허용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CES에서 상당히 기대했던 부분이 결국 5G와 IoT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이제 확실히 증명이 되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6G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IoE, 그래서 저희가 IoT, 그래서 things라고 하잖아요, T가. 근데 E는 결국 everything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물을 무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현재의 니드는 점점 확산되는 국면으로 향후 10년 동안 펼쳐질 건 분명해요. 근데 저희가 규제 마련이 되게 선제적으로 필요했단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 망중립성 자체가 실제로 재편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IoT로 가는, 자율차가 되는, 스마트 팩토리가 되는, 크게 나가면 스마트 시티가 되는 모든 제반 조건을 갖춰줬다. 그래서 5G 특별한 게 뭐 있어?
통신사들이 향후에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뭐야, 킬러 서비스가 뭐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말 연초에서는 모든 부분은 사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그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스토리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스토리는 다 완성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에는 통신주 조금 기대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하지만 저희가 계속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SK텔레콤은 저희는 조금 저번 주 자료를 통해서 조금 톤을 다운한 상태고요. 뭐 이렇습니다. 결국 SK텔레콤의 인적 분할을 저희는 별로 원했던 스토리는 아닌데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고, SKT의 박정호 사장이 결국 하이닉스까지 맡게 되면서 결국 이런 분위기로 시장이 방향성을 잡는 분위기라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을 소액주주 측면에서는 좋게 보긴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렇습니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SK 중간주주회사가 신설법인으로 나오고, SK텔레콤이 기존에 잔존하는, 그래서 규제도 회피하면서 올해 안에 인적 분할을 완료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그래서 30%의 하이닉스 지분 보유를 회피하는 전략을 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경우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SK랑 결국 합병할 운명이라는 거죠. 상식적인 얘기지만 SK가 결국은 SK 중간지주회사하고 SK텔레콤의 두 주식을 다 갖고 있게 될 텐데, 결국 SK텔레콤의 주가는 상식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SK 중간지주회사 주가를 당분간 누른다는 시장의 시각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회사들이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이 중간지주회사의 시가총액 증대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도 시가총액이 많이 커졌고, 나머지 상장할 기대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불행히도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질 거예요. 결국 SK텔레콤의 본업 자체가 성장하는 기대감으로 결국 두 회사가 이제 나눠졌을 때 시가총액이 올라줘야 되는데 저희가 좀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은 SK가 이 헤게모니를 다 뺏어가는 구조가 될 거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합니다. 지금 만약에 통신 부분이 기대감이 낮아지는 형국이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스토리가 안 나오는 국면이면 차라리 이런 구조에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두 개 회사로 쪼개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차익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꾀하는 방법을 오히려 저희가 약간 섹시한 느낌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통신업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원년이거든요. 근데 이랬을 때 굳이 순수 통신에 대한 기대감이 보다는 다른 쪽에 여러 가지 좋다 나쁘다 호불호가 갈리는 이런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강하게 권유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올해 인적 분할 이슈가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는 상대적으로 굳이 SKT를 강하게 볼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이제 KT가 작년에 뷰가 썩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KT한 뷰를 약간 좀 좋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자사주 매입 지속 가능성입니다. 저희가 한 가지 흥미로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KT가 연간 1조 원을 들여서 자사주를 살 경우에 총 4천만 주를 살 수가 있죠. 현재 주가면. 그러면 배당금이 연간 1,100억이니까 440억에 대한 비용 지출이 나갑니다. 역으로 자사주를 사게 되면 아시겠지만 자사주에는 배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당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배당은 440원이 나가야 되고 1조 원을 차입했을 때 현재 KT의 차입금 이자율이 대략 1.3에서 1.5% 정도 됩니다. 연간 130억 정도의 비용밖에 안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는 회사 측하고도 계속 교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자사주 매입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저희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당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대규모로 지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5천억 자사주가 끝나고 나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올해 내년도까지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동시에 할 가능성을 저희는 좀 열어두고 있고요. 거기에 최근에 PS10 사업부 어쨌든 폐지라든지 유선분리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아시겠지만 인건비에 대한 연동할 수 있는 이슈라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U 플러스 하웨이 관련된 이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일단 장비에 대한 연동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하웨이와 삼성전자 장비를 저희가 연동하는 그림 자체는 이미 완성이 됐고요. 그렇다고 한 남아있는 과제는 하웨이 장비의 강제 철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웨이보다 비싼 삼성 장비 쓰는 리스크 정도를 시장에서 생각할 텐데, 장비 철거 이슈는 저희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던 게 절대 이루어질 이슈도 아니고, 저도 뭐 나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감을 시장 참여자들하고 하고 있고 당사자들하고 미팅도 여러 번 했지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삼성 장비로의 교체에 대한 코스트 상승인데 이 부분 자체가 미미하다고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거든요. 결국은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 쪽은 시장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역시 시밴드 경매 종료 이외 이벤트일 거예요. 저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9월 초에 발생했던 삼성발 버라이즌의 대규모 수주가 이번에는 2월에 AT&T발 대규모 수주 정도로 이벤트를 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주파수 경매가 미국이 종료가 됐고요. 3.7에서 4.6 소위 말한 C밴드의 주파수 경매가 우리나라 환화로 80조 원의 경매가 끝났습니다. 역대 최고치였고요. 역대 최고치의 2배에 해당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2월 달에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땅을 비싸게 샀는데 이 비싼 땅을 놀릴 가능성은 없어요. 결국은 조기에 투자가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면 바로 전 돌입한다고 보고 있고, 그랬을 때 당연히 AT&T, 버라이즌, 티모바일 다 이제 발주를 할 텐데, 특히 이번에 주파수 경매에는 AT&T가 저희가 참여를 해서 주파수를 따냈을 걸로 일단 추정하고 있고, 티모바일까지도 주파수를 따낸 걸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AT&T나 티모바일 쪽으로 이슈가 생겨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쉽게도 티모바일의 최근 LTE 장비 수주를 삼성이 못 따냈던 아쉬움이 있지만 5G에서는 좀 더 기대할 수 있을 거고, 특히 AT&T를 저희는 유의미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CS에서 5G IoT 이슈가 상당히 저번 주에 거셌는데 아무래도 모바일로 언택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이 화두가 못 됐어요. 하지만 이게 뭐 수그러질 이슈가 아니라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5G하고 IoT를 연결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점차 올해 빅이슈로 저희는 부상할 거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국내 5G 투자 말씀드릴게요. 1분기까지는 확연하진 않지만 저희는 주파수에 대한 결국 3G하고 LTE 재할당 대가를 5G 투자하고 연결했던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연말 연초 들어가면서 5G 순증가입자가 월 100만 정도씩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신사의 5G 보급률 가이던스를 상회할 거란 얘기를 좀 전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보면 결국은 지금 정도의 커버리지로는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를 저희는 좀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정부의 투자를 유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이 월 100만에 달하는 5G 가입자를 전반적으로 커버를 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2분기 이후에는 투자가 급격히 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작년보다 투자가 많이 늘 걸로 일단 기대하고 있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19년도 투자 이상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통신사들이 연초 가이던스는 아마 작년도 또는 그것보다 하향될 가능성도 열어두는 게 맞겠지만 최근의 분위기로 봤을 땐, 하지만 올해 봄 지나면서 다시 가이던스가 상향될 가능성을 미리 좀 말씀드려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캐펙스 자체를 저희가 전망한 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보다 증가하는 그림으로 대략 한 8.8조 정도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웨이 제재는 지속될 거죠. 그래서 오늘 바이든 정권이 출범을 했지만 하웨이를 쉽게 열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시장에다 계속 말씀드린 건 결국은 하웨이와 미국 간의 담판이 상반기에 있을 거라는 거고, 결국 하웨이는 항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품에 대한 수급 이슈가 생겨날 텐데, 그럼 아까 통신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LG 플러스 악재 해소를 말씀드렸지만 장비 입장에서는 하반기에 결국은 이제 하웨이가 다시 정상화된다면 하웨이나 GT의 매출초를 갖고 있는 국내 장비회사들의 매출이 하반기 이후에는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을 서서히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KMW나 RFHRC의 하반기 이후에 중국향 매출은 저희가 약간 증가하는 쪽으로 좀 희망 섞인 좀 전망을 해보고요.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오픈랜 방식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오픈랜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해서 서비스하는 거죠. 이 부분 자체가 활성화되게 되면 사실 국내 장비업체들, 중소장비업체들의 하드웨어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게임이 되는데, 이미 일본 라쿠텐이 이어서 미국의 DC 네트워크, 심지어는 AT&T까지도 이 검토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장이 문어 넓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시장의 확장을 하웨이 때문에 하겠지만
결국 우리나라 중소장비 업체들은 통신사의 직납이 가능해지면서 결국 더 많은 기회를 잡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탑픽을 말씀드리고 오늘 세미나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통신 3사의 매력도는 저희가 기존에 SK텔레콤이 탑픽이었는데 U+로 교체를 하고요. KT, SKT 순서로 말씀드립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LG+가 하웨이 악재가 소멸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LG+도 올해부터는 자사주 매입 소각 얘기가 나올 텐데 또는 아니면 최소한 자사주 매입 얘기가 나올 텐데 저희가 긍정적인 이벤트로 보고 있고요. KT도 비슷한 그림으로 보고 있고 특히 유선분리나 그 다음에 PSTN 사업 정리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시장이 큰 호재로 좀 판단하고 있고 SK텔레콤은 업종 대표주로서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은 나타나겠지만 탄력대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특히 전반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인적 분할 자체가 올해 계속 하도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SK로의 헤게모니를 뺏기는 데에 대한 우려를 저희는 계속 표명하고 있고요. 장비주는 제가 계속 시장에 대기하는 건 아직까지 미국 재료가 오픈되지 않았던 관점에서 부품이 가장 먼저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RFH를 저희가 되게 강조드렸었죠. RFH가 지금 유일하게 신고가를 갱신한 업체인데 저희는 KMW까지 시세가 넘어올 걸로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최근에 대주주 매도 이슈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산 네트웍스도 미국발 수주를 올해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연결해서 다산 네트웍스의 대주주 매도 이슈는 제가 애널리스트로서 말씀드린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실적에 대해서 전망하고 무관하다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 결국은 이제 12일을 통해서 일부 지분율 상승하는 부분 자체를 시장에다가 일단 내다 팔고 계열사에 대한 출자 자체를 고민했다 이렇게 저희는 좀 말씀드리는 게 합리적인 답변이 될 것 같고요. 이누아리스는 올해 28기가헤르츠의 하반기 이후의 시장 화두 그 다음에 솔리드는 저희가 최근에 올해 이슈가 되고 있는 인빌딩 쪽에서 이슈를 통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비커버리지 업종 중에서는 올해 내수가 괜찮다는 측면에서 오이솔루션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스몰캡에서 커버하고 있는 서진 시스템도 KMW와 삼성전자가 좋다면 올해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지국 장비 업체인 에이스테크와 그 다음에 HFR은 상대적으로 선바사업자보다는 약간 선호도를 낮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